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2시간 동안 오늘 화상 통화를 가졌다라는 소식인데요. 백악관에서는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비용을 부과하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방하고 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할 때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그러면 그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은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대해서 지지를 강조했고 양국 정상은 또 양국 간 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개방적인 소통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게 백악관에서 나온 성명인데요. 백악관에서 내놓은 성명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제 막 혈압이 올라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백악관 성명을 보고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 측 입장은 열심히 설명했는데 중국한테 들은 거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고요.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정보는 다 넘겨주면서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고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하는 브랜든. 그리고 지금 더 황당한 거는 지금 대화의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그냥 양쪽 간에 계속 소통하는 채널을 유지하자, 핫라인 유지하고 있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바이든은 또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현 상태에 대한 일방적인 변화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so what입니다. 뭐 어쩌란 말이냐. 얘기는 할 수 있죠. 바이든이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자, 지금 우리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현재 상태에서 변화가 있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시진핑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받아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설득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 그리고 백악관에 더 문제인 것은 백악관 공보실에서는 시진핑의 반응이 어땠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화통신 같은 이제 중국 관영통신 언론들을 봐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신화통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 주석은 통화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으로 지칭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대신 위기로 지칭했다. 이게 신화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국제적인 책임을 지고 세계 평화와 평온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는 평온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라고 시 주석은 말했다. 이게 지금 신화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통신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중국은 또 중국 자기네 할 얘기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평화와 평온을 위해서 협력하자라는 애매한 말을 한 건데요. 이 말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이 표현들이다.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그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하느냐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평화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평화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충돌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것은 이제 일단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소극적인 평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긍정적인 평화 혹은 적극적인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평화는 뭐냐면 둘이 서로 조화롭게 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그것이 평화이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싸움에 있어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지금 미국과 나토 쪽이 이야기하는 평화,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하는 평화,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이 말하는 평화, 이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무슨 협상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노력하는데 협력하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말은 평화지만 결국은 서로 이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저들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협정의 요구사항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경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닥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사실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얼마든지 미국 정부가 맘만 먹으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대로 너희는 지금 참을 건 참아라. 대신에 너희가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와 함께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양보할 건 양보해라라고 해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은.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러시아 쪽에다가 지금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자. 여기에서 지금 정리하고 너희들이 여기까지만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 짓자. 지금 세계가 전체가 다 지금 힘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전체가 다 힘들어지게 되면 결국 너희도 힘들어지는 거다.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디커플링하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이제서야 지금 쓰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백악관이 내놓은 성명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을 디커플링하게 하는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끝나는. 지난번에 푸틴하고 바이든하고 화상통화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만 하고 그냥 아무런 결과가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걸 저희가 몇 차례 보았는데, 이번에 시진핑하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1월에 시진핑하고 대화하고 나서도 결론이 뭐였냐면 앞으로 계속 얘기하자였습니다. 계속 얘기하자.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태리 로마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하고 양제츠 중국 측의 부장하고 서로 회담이 있었죠. 그 회담에서 7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 결과물이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 때 나왔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근데 결과물이 나온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더 계속 연락하자 이러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행동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확약은 받지 못했으나,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국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중국이 러시아에 경제적 지원을 하느냐 군사적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합의한 게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죠. 우리는 G7 동맹국들과 아직 논의 중이다. 우리는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고, 제재는 도구 상자에 있는 도구들 중 하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쓰레기 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당히 답답하고요. 백악관 쪽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저희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다 무기 주고 러시아에다가 돈 갖다 주고 양쪽이 계속해서 오래오래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식의 아주 미치고 확인할 수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것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근데 정말 진짜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있으면 당장 나서서 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테니 러시아는 여기서 멈춰라. 여기까지 선을 거라. 심지어는 지금 양쪽이 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서로가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의 평화협상을 중지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지금 갈등을 더 키우는 움직임만 자꾸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금 시점이 시진핑한테 연락해가지고 너 자꾸 러시아 도와주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말 할 시점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한다고 먹히지도 않지만 그럴 타이밍이 아닙니다. 차라리 중국한테 야 우리가 지금 러시아랑 이런 협상을 벌일 테니까 중국 너희들은 좀 도와주든가 아니면 잠자코 있든가 최대한 빨리 평화협상 끝내게 하자. 도와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아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이태리에서 7시간에 걸친 회의가 있었으면은 정상들이
화상 통화를 진행했을 더더구나 2시간이나 화상 통화가 진행이 됐으면은 자기들끼리 뭔가 결론을 내고 공동 성명 같은 걸 하나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조속히 지금 전쟁을 멈춰라라든가. 근데 이런 공동 성명이 안 나왔다라는 게 지금 바이든이 계속해서 외교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결론밖에는 지금 안 나오는 것이죠. 일부러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저는 굉장히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침공 3주 전인 2월 초에 한계 없는 동반자 관계를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북경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시작할 때 둘이 만나가지고 그런 선포를 하죠. 그리고 전쟁 벌리려면은 올림픽 끝난 다음에 시작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연결되어져 있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지금. 약혼한 사이인데 그 약혼자한테, 러시아 약혼자한테 계속 도와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한 전직 미국 관리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태평양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존 아퀴리노 제독은 최근 중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자체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인민공화국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국이다. 그 정권의 공식 명칭을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이라는 People's Republic. 이게 인민이 들어가면 이건 공산당 국가니까 그거 좀 기억해야 되는데, 구소련이 무너졌던 거지 중공이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중공이 저 중국을 집권한 이후에 중공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구소련은 지금 무너져서 다시 그걸 지금 그 옛 영광을 되살리려고 저러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공산 독재 국가라는 거를 중국이 공산 독재 국가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특히 푸틴 대통령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지한다고 공언하는 국제 규칙과 원칙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믿을 걸 믿어라 참 뭐라고 얘기하고, 대신 블링컨이 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중국이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자취를 감추면서 이러한 침략을 비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눈에는 이제 보이니 우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아우 답답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군사 장비로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이 넘을 수 없는 특정 레드라인이나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이 무의미한 전쟁을 비난하기 위해서 협력하도록 격려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비난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뒤에서 네가 잘못했다, 푸틴 잘못이다, 비난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나서야죠. 나서야죠. 그래서 리더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나서라고. 나서서 이끌어달라고 리더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미국이 그런 역할을 지금 다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이다.